네, 4월 29일 시장이 마감했습니다. 어제 이제 엄청나게 팔았던 외국인이 오늘 아침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계속 팔면서 아이고 오늘도 또 급락 나오는 거 아니냐 이제 이랬는데 다행히 그러지는 않았죠. 이제 아마 투자자분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지 않았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하루였는데요. 이제 일부 반도체 섹터들이랑 또 그동안 이제 테마로 올랐던 종목들이 꽤나 급락을 하는 것 외에는 뭐 크게 특이한 점이 없었던 하루가 아니었나 싶긴 합니다. 이제 장중에 좀 특이한 점이 있었다고 하면은 이제 LG화학이 분기 최초로 영업이익이 1조가 넘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이제 급등을 했죠. 그리고 일전에 한번 말씀드린 고려아연 역시도 7% 이상 상승하면서 급등이 나왔습니다. 지금 이제 구리 가격 같은 경우 저기 보시는 것처럼 이게 이제 2012년이고 이제 2021년이니까는 이 10년 전에 전고점까지 이제 다다랐죠. 그래서 이런 걸 보면 확실히 그 원자재가 빅사이클인 것 같긴 합니다. 뭐 옥수수 역시도 말할 건 없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뭐 어떤 얘기를 해볼까 하다가 이제 오래간만에 이 스마트폰 섹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특히 삼성전자 위주로 좀 다뤄볼까 하는데요. 사실 스마트폰 섹터는 뭐 5G 섹터만큼이나 이제 작년에 인고의 시간을 겪게 했던 섹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최근에 삼성전자 실적 때문에 관련 기업들이 이제 많이 주가가 상승을 했지만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코스피가 신고가 갈 때에도 꿈쩍도 안 한 섹터였습니다. 뭐 요즘에 이제 파인테크닉스나 뭐 KH 바텍 같은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많이 올랐지만 이건 전적으로 이제 삼성전자 실적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갤럭시 S21이 전체 삼성전자 영업이익의 46%나 차지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엄청나게 팔렸기 때문에 그 밑단에 있는 이러한 기업들의 실적 역시도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실적을 계기로 이제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시장에서 이제 계속 회복을 하고 있고 계속 잘할 거라는 생각을 갖고 계실 텐데요. 그러면 이 말이 맞을까요? 뭐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이런 관점에서도 생각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이 얘기를 좀 이제 오늘 집중적으로 할 텐데요. 이 현재 스마트폰 섹터를 바라보는 관점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올해야말로 5G 폰의 보급이 제대로 이루어질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화웨이의 빈자리를 삼성전자가 메울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제 두 가지 견해가 공존하는 가운데 이번에 1분기 실적, 특히 이제 스마트폰 부분에서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기 때문에 각종 리포트들을 보게 되면 삼성전자 IM 사업부가 올해는 드디어 잘할 거라는 결론을 내리는 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일반적으로 갤럭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월에 S 시리즈가 나오고 또 9월에 이제 노트 시리즈가 나오죠. 그런데 이번에 갤럭시 S21은 1월에 나왔습니다. 이게 약간 중요한데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3월은 1분기랑 2분기가 걸쳐 있는 달이죠. 근데 반면에 1월은 온전히 1분기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갤럭시 S21을 조기에 출시한 건 이제 두 분기에 나눠서 볼 효과를 이제 미리 땡겨서 본 것이라는 말이 되죠. 그래서 지금 언론에 나오는 기사들을 보면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2분기의 그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다 이제 반도체에 쏠려 있는데 이제 그동안 멈췄던 반도체 공장들이 돌아가니까 이제 반도체 실적이 잘 나올 거라고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뭐 대만 같은 나라에다가 이제 기계까지 얹혀주면서 이 반도체 부품을 조달받고 있다고 하죠. 그런데 반면에 2분기에 이 스마트폰이 어떻게 될 거라는 얘기는 이제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이제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이미 조기에 카드를 다 써버렸기 때문에 이제 2분기에는 사실 사용할 카드가 없기 때문인 건데요. 그러면 삼성전자는 왜 이런 전략을 취했을까요? 뭐 아마 여러 가지 이유, 이를테면 이제 분기의 어떤 이익률을 이제 극대화하려는 것도 있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현재 삼성전자는 큰 베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단정할 수 있는 한 가지 힌트가 있는데요. 이제 바로 이거죠. 원래 이게 이제 하반기에나 좀 출시가 되는 걸로 시장에서는 알고 있었는데 이걸 좀 땡겨서 이제 출시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폴드에는 여기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그동안 사실 소비자들이 원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S펜이었잖아요. 근데 이 펜이 이번에는 포함이 되는 것 같죠. 이 현재 삼성전자 스마트폰의 강점을 보면 이제 S펜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라는 이 든든한 폴더블 디스플레이 업체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인데 그래서 이 두 강점을 사용해서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타 기업들과 간격을 벌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삼성전자의 전략이라고 하면
이 추후에 이제 폴더블 폰 시장에서 경쟁 상대가 뭐 애플이나 샤오미나 뭐 오포가 아니고 이제 본인들 자신들로 이제 만들려고 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른 기업들이 새로운 폴더블 폰을 출시할 때 이제 본인들은 이미 그 수준의 폴더블 폰을 출시를 했고 이제 오히려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의 폴더블을 출시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계 수준을 벌려가면서 이제 본인들이 우위를 점하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격차는 이제 이렇게 S펜이나 디스플레이 같은 것들로 이제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그 단기적으로 스마트폰 시장의 방향성은 뭐 5G 폰의 판매량도 중요하고 뭐 이렇긴 한데 이번에 6월에 출시되는 이 폴드의 흥행입니다. 이게 이제 얼마나 시장에서 호평을 받고 대중적이 되냐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런 관점으로 무조건 좋다는 게 아니라 이제 이런 관점으로 이 스마트폰 산업을 이해하고 계시면 무조건 삼성전자 스마트폰을 찬양하는 기사나 리포트들이 어느 부분을 간과하는지 이제 눈에 보이게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방금 다뤘던 내용,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이 폴더블 시장을 빠르게 선점하기 위해서 S21을 조기 등판하는 것이라는 점을 이해하고 있다면 향후 이제 스마트폰 산업의 어떤 내가 핵심 아이템, 그러니까 투자 포인트로 볼 수 있는 거는 이 현재 출시되는 스마트폰의 기술력이 아니라 이제 향후에 어떤 기술들이 폴더블 폰에 탑재될까를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뭐 이미 알려진 재료긴 한데 AR이나 이제 VR일 것 같긴 한데 이제 이걸 어떻게 활용할까 싶긴 합니다. 오늘은 이제 간단히 그 스마트폰, 삼성전자 스마트폰 사업부에 대해서 좀 다른 관점에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요. 푹 쉬시고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